안녕하세요. 김원준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이번 콘텐츠는 여러분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햄버거병. 과연 햄버거를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일까요? 그럼 왜 햄버거병이라는 명칭을 얻게 됐을까요? 그래서 궁금증으로 저도 좀 많이 찾아봤어요. 자료들도 많이 찾아보고 관련자들에게 또 많이 문의도 해보고, 그래서 이번 콘텐츠 햄버거병의 네이밍 스토리와 햄버거병이 어떤 질환이고 예방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장출혈성 대장균과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은 병원성 대장균의 일종인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에 의해 출혈성 장염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제대로 익히지 않은 소고기나 살균되지 않은 우유, 그리고 오염된 식품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5세 미만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혈성 요독증후군, 말이 어렵죠? 용혈성 요독증후군. 용혈성 요독증후군은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과 동일하게 신장이 불순물을 제대로 거르지 못해서 독이 점차 쌓이면서 생기는 질환으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의 가장 심한 증상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햄버거병이라는 단어가 왜 생겼는지 알아보죠. 햄버거병은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을 일컫는 별칭입니다. 1993년 미국에서 발생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햄버거가 원인이 됐다고 하면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햄버거병이. 그해 감염 환자가 732명, 그중 178명이 이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장출혈성 대장균 합병증, 즉 용혈성 요독증후군을 앓으면서 이슈화되었는데요. 정확하게는 햄버거의 소고기 패티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을 햄버거병이라고 부를 수는 있으나 원인과 상관없이 용혈성 요독증후군을 통상적으로 햄버거병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햄버거가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의 주된 원인이 아닐 뿐더러 햄버거를 피한다고 이 병이 예방되거나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용혈성 요독증후군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으로 인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에 연관해서 지칭하기는 어렵다는 게 여러 학자들의 중론입니다. 그렇다면 희귀질환, 용혈성 요독증후군 원인은 도대체 뭘까요? 명확하게 밝혀진 원인은 있지는 않지만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을 포함한 세균 감염, 콕사키의 바이러스, 그런 또 바이러스 감염, 유전성 발병, 약제 복용으로 인한 발병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적절한 치료 시 대부분 회복하지만 10% 미만 만성 신부전이 진행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혈성 요독증후군은 주로 보존적 치료를 실시하며 40에서 50% 정도는 투석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설사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내원 치료를 하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 시 회복이 가능하지만 10% 미만의 확률로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되며 치사율은 무려 2에서 7%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설사성인 경우 항생제 사용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 세균이 죽으면서 세균 내 독소가 퍼져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장출혈성 대장균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죠. 용혈성 요독증후군의 원인 중 하나인 장출혈성 대장균은 여름철에 더욱 주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보통 여름철에 빈도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해요. 장출혈성 대장균은 감염에 의해 출혈성 장염을 일으키는 질환으로서 1982년 미국 오레곤주와 미시건주에서 집단 혈변 환자가 발생하며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된 증상은 심한 발열이나 오심, 구토, 설사, 혈변을 비롯해 심한 경련성 보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증상은 보통 5일에서 7일간 지속되며 저절로 호전된다고 합니다. 드물게는 용혈성 빈혈, 혈소판 감소증 또는 혈전성 혈소판 감소증 자반, 급성 신부전증 등을 특징으로 하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장출혈성 대장균의 원인과 감염 경로는 매우 다양해 하나로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장출혈성 대장균은 주로 오염된 식품, 물을 통해 감염되는데 소, 돼지, 닭 등의 육류 및 분쇄육이 충분히 가열되지 않은 상태로 요리된 경우나 가축 분변에 오염된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해서 키운 야채 등을 먹으면 감염되기 쉽다고 합니다.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면 생채소, 새싹채소, 샐러드 등에 의한 대규모 집단 발생이 덜 익은 육류로 인한 감염보다 자주 보고되고 있는 거죠. 또한 분변에 오염된 호수나 수영장을 통해 균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으며 사람 간 직접 전파도 중요한 감염 경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나 보균자의 분변으로 직간접적으로 오염된 식품이나 환경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햄버거병이라고 불리우는 용혈성 요독증후군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햄버거병, 용혈성 요독증후군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예방을 더 할 수 있을까요? 감염의 예방을 위해서는요, 올바른 손 씻기 그리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육류 제품은 충분히 익혀 섭취하고 날것으로 섭취하는 야채 같은 거 있죠, 깨끗한 물에 잘 세척해서 섭취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방법은 의외로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번 콘텐츠 햄버거병으로 잘못 알고 있는 용혈성 요독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마 용혈성 요독증후군이라고 발음하기 힘들어서 햄버거병이라고 다들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콘텐츠 보시고 정확한 병명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